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세상입니다. 몰라서 또는 잘못된 상식으로 위험해지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끼 강아지 처음 키울 때 주의사항. 보통 처음 입양, 처음 태어나거나 처음 입양했을 때, 이때 상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또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위험을 좀 막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무슨 혈액 검사 이런 게 아니라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지 어딘가 기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 기형 같은 경우는 이게 청진 소리로만 이렇게 정확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 기형 외에도 9개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천장에 갈라져 있는 기형이라든지 이런 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형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에 보통 이제 그 옴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케비스라 그러기도 하고 보통 이제 개들 간에 흔히 걸리는 미세한 그 찐득이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병인데 그 강아지가 태어나서 이제 같이 형제들이랑 있다가 이제 그 경매장으로 가서 또 경매장에서 애견 센터로 가가지고 다른 애랑 또 섞이고 단체로 있는 생활 가운데서 그런 피부병이 좀 옮겼다가 집에 이제 입양 받아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좀 피부병이 서서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좀 엉망이면은 귀에서 찐득이가 있고 또 애기인데도 진짜 한 2, 3개월인데도 귀에 염증이 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좀 애먹기 때문에 미리 초기 애기라도 미리 좀 체크해 보시고 또 병 검사도 한번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설사하거나 변에 좀 장 점막도 탈락되고 변 상태도 안 좋고 안 좋은 균들도 좀 늘어나 있고 또 그런 안 좋은 균이 늘어났을 때 생기는 그런 냄새를 풍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전염병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변에 기생충이 발견된 경우, 원충이 발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지금은 잘 놀지만 초기라서 약간 변만 질고서 그런 전염병이 감염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파보나 코로나 같은 경우는 태어나 데려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설사하면 피똥도 싸고 아기 때 또 안 먹고 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조금만 길어버리면 그렇게 아기 때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싫어했는데도 사망이 얼마든지 생겨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방접종이 완전히 됨으로써 훨씬 더 안심되지. 아기 때는 이런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사망률이 제일 많고 그것 때문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전염병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건강검진을 한번 좀 데려오자마자 받으신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데려와서 아무 이상 없으면 좀 환경 적응한 다음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환경 적응한 다음에 보통 이제 예방접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방접종은 그 반려동물 세상 그 앞쪽에 예방접종에 관련된 그 어떤 게 필요하다고 좀 적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그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평생 면역이 안 이루어지고 1년 지나면 면역이 계속 떨어져요. 1년 지날수록. 그리고 그 떨어진 면역을
이제 다시 좀 올려가지고 제대로 면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항체크 검사라 그래서 제대로 이제 면역력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해서 뭐 면역력이 많이 남아 있으면 뭐 한 해 좀 띄웠다가, 또 면역이 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면역 정도를 보고서 접종을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방접종 외에도 심장상충, 의외로 심장상충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밖에 있는 애들은 상당히 좀 흔하게 걸리고, 주로 이제 모기에 의해서 이렇게 심장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좀 딴 애들한테 옮겨지고, 그리고 뭐 우리 집에는 모기가 별로 없다 그러는데도, 그래서 이제 사상충 예방을 안 하신 분도 막 감염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좀 많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좀 항상 예방약으로 해가지고 예방을 좀 해주시고, 또 풀밭 같은 데는 이렇게 미세한 진드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게 우거진 곳에 한번 확 들어가서 막 뒹굴고 탁 나오면은 진짜 수십 마리가 이렇게 막 묻어 있기도 하고, 개 중에는 아주 미세한 거는 육안으로 잘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털이 또 많고, 뭐 피부나 털이 검으면 잘뭐 분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산책하고 잔디에 접하고 이럴 때는 이런 찐드기도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요새 많이 좀 나와 있거든요. 털에 등에 뭐 일부분만 좀 묻혀주면 이 흡수돼서 전신에 이제 피지선을 통해서 좀 역할을 해가지고 찐드기가 실제로 털에 들어와서 물어도 하루 이틀 2, 3일 있으면서 이제 저절로 죽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찐드기를 좀 예방하는 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산책하고 뭔가 집에 이제 찐드기 가능성이 있으면 꼭 좀 그렇게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체온 때문에 심지어 막 죽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새끼 때는 체구가 조그맣다 보니까 그 조금 쉽게 체온을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새끼 어미가 이렇게 새끼를 낳았을 때 항상 어미랑 붙어 있어야 되고, 어미 품 속에 있어야 어미의 체온이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체온이 유지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힘이 약하거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또 힘이 약하거나 하면서 어미랑 좀 떨어져 있다 보면 그게 막 몇 시간 뭐 하루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체온이 금방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빠는 힘이 없어지고, 빠는 힘이 떨어지면 불과 막 하루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기 때는. 그래가지고 그런 항상 좀 어미랑 약간 떨어져 있으면 어미 품속에 이렇게 자주 넣어주셔서 이게 체온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체온이 떨어져서도 물론 사망하지만, 보통 이제 새끼가 여러 마리 있으면 또 어미 젖이 여러 개 있으면 개 중에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새끼가 또 여러 마리 있으면 어떤 애는 이제 잘 나오는데 물고 있지만, 어떤 애는 안 나오는 젖에 물고 있다 보면 계속 빠는데 젖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 못 먹게 되고, 못 먹다 보니까 금방 12시간, 24시간만 해도 빠는 힘이 현격히 떨어져가지고, 그걸로도 이제 저혈당으로 해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도 그냥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안 나오는 젖에 한다든가, 아니면 또 밀려가지고 그 힘 좋은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좀 아주 안 나오는 좀 미세하게 나오는 부분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마르기도 하고 빠는 힘도 약해지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좀 점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그렇게 약한 애를 더 잘 나오는 쪽에 일부러 수시로 이제 좀 물려주고, 좀 또 품속에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래서 좀 위험한 걸 좀 막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새끼 물론 이제 낳았을 때도 그렇고 새끼 처음 구입했을 때도 그렇고, 개들 체온이 거의 38.5도에 39도 나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이런 찬 데는 바닥이
되게 차고 이런데 오래 엎드려 있으면 좀 뭐 물론 감기 걸린 경우도 많지만 이제 위험한 위험한 경우도 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지 막 한 2개월 되는 조그만 애가 뭐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밤사이에 혹시 이제 타일로 바닥이나 뭐 이런 현관 바닥이나 뭐 이런 좀 찬데 오래 엎드려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가 빳빳해지고 사지도 막 제대로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쓰러져 있고 고개는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얼마든지 저녁까지도 말짱했는데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당황해서 막 데려와서 체온 체크해보면 체온이 전혀 체온계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보통 이제 그렇게 혈액순환이 온도가 낮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곳곳에 산소 공급을 못하고 산소 공급을 못하니까 각 장기도 손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심한 경우는 뭐 아무리 온도를 또 올려주고 뭐 혈액순환도 개선시키고 해도 결국 그 후유증을 해서 사망한 경우도 좀 있어요. 다행히 또 회복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기 때 차가운 바닥에 있게 되면 감기도 잘 걸리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혼수 상태에서 죽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가운 바닥에 오래 엎드려 있지 않게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바닥 외에도 이제 목욕할 때도 이렇게 좀 탈이 난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날씨가 더운 여름이라 그래서 막 시원한 물로 목욕시키면 아기 때는 금방 감기 걸려요. 그래서 항상 미지근한 물로 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할 때 이제 코, 입, 귀 뭐 이런 쪽에 이제 물 안 들어가게 하고 특히 이제 코와 입 쪽에 이렇게 막 샤워기로 직접 대다 보면 이렇게 숨 쉬면서 또 호흡기 쪽에 물이 많이 있게 되면 그 물이 많이 호흡기 쪽으로 확 들어가면서 이물성 폐렴, 기관지염으로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숨을 너무 많이 막아버리면 또 이것 때문에 사망한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코, 입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보통 할 때 얼굴은 이렇게 샤워기로 하지 말고 물, 사람 세수하듯이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 위에서 이렇게 막 뿌릴 때는 항상 코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 물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좀 흐르면서 그 호흡기 쪽으로는 전혀 안 들어가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살짝 더 물을 좀 뿌릴 수도 있지만 항상 코 안쪽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말려가지고 감기 걸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털이 푹신푹신한 뭐 스피츠나 뽐에 이런 경우는 속털까지 말리려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많이 말렸다고 생각했는데 속에 이렇게 약간 남아있고 그런 남아있다 보면 그게 이제 증발하면서 좀 체온을 뺏겨가지고 감기 같은 것도 쉽게 걸리고 또 보통 이제 새끼 때는 뭐 더 새끼뿐만 아니라 어미도 그렇고 주로 이제 여름에 이렇게 감기 걸리지 많아요. 그래 감기 걸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목에 가시 걸린 식으로 캑캑거리고 갑자기 킁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콧물도 튀기고 그리고 약간 추워서 그런 게 잠시 있다가 계속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돼서 뭐 캑거리고 막 킁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꾸 반복되면은 그때는 감기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감기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좀 빨리 치료하시고 이게 이제 너무 오래 끌어서 뭐 폐렴으로 또 넘어가고 위험하지 않게끔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이런 찬바람이 떨어지는 거, 또 이제 바람을 직접 쬐는 거, 또 차 타고 가면서도 에어컨을 좀 직접 쬐게 해가지고 감기 걸린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그런 병이 안 걸리게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끼 때 구입할 때 뭐 식사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 이런 걸로 해서 좀 탈나는 경우도 워낙 많아가지고 보통 아기 때는 어떤 사료를 먹으면 그 사료의 여러 가지 지방 함량, 단백질 함량, 그거를 이제 분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효, 뭐 미생물들도 좀 증식하게 되고 가까스로 그걸 좀 자대로 분해하게 되고 막 이런데 사료 종류만 바뀌어도 이제 지방 함량이나 단백질 함량이 확 바뀌어 버리면 그걸 또 분해를 못 해가지고 막 변이 지러지다 보면 막 설사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그렇게 음식 사료를 갑자기 바뀌지 않는 게 좋아요. 아기 때는. 그래서 어디서 구입해 왔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먹었던 사료 또 사료의 종류 같은 또 사료의 양 뭐 이런 걸 좀 알아서 그대로 주면서 서서히 어떤 사료를 바꾸고 싶으면 서서히 조금씩 이제 섞어서 서서히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먹는 횟수로 해서도 이렇게 위험해진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파시는 분들은 애기 뭐 2개월, 3개월 뭐 이런 애기를 뭐 하루에 2번만 먹이면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위험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애기일수록 좀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돼. 보통 태어나자마자는 막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 간격이니까 뭐 거의 한 수십 번 먹는다고 보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수십 번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먹는 횟수도 약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2개월 정도 되면은 최소한 한 4회 이상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때 약간 일찍 자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뭐 좀 더 자라면서 이제 하루에 뭐 3회로 좀 줄이고 이제 성장기가 다 끝나면 뭐 하루에 뭐 2회 정도로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라면서 횟수를 좀 서서히 해야지 아기 때 2개월인데 진짜 하루에 2번밖에 안 주다 보면 너무 배고프고 어쩌다가 이제 아기 때 얼마든지 얘네들도 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막 어떤 원인에 가지고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뭔가 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탈이 나서 하루에 2번 먹는데 한 끼를 안 먹게 되면 그러면 12시간 먹던 애가 24시간 만에 먹게 되면 보통 24시간 만에 먹는 걸로 해서도 아기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큰 애들은 24시간 굶는 걸로 해서도 다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지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아기 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간에.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로 해서 계속 당이 좀 보충이 돼요. 근데 당이 보충이 안 되면 진짜 24시간만 당이 보충 안 되고 또 뭐 한 36시간 안 되고 이걸로도 저혈당 쇼크로 해서 사망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는 그렇게 한 끼, 두 끼 안 먹는 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하루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진짜 그냥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한 끼 안 먹고 두 끼 하고 뭐 그러면 빨리 좀 뭔가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좀 치료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개들한테는 위험한 그런 음식물 뭐 중독이 있는 음식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두셨다가 좀 이 종류가 이제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도 이외에도 뭐 양파, 부추, 초콜릿,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초콜릿 아무 이상 없지만 개들은 이제 초콜릿도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초콜릿, 그 다음에 자일리톨도 사람 껌이나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개들은 이제 자일리톨도 중독이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이거 외에 뭐 알로에도 중독 현상이 있고 카모빌라, 피마자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뭐 인터넷에 좀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항상 삼가해야 될 거는 항상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객검 때문에도 이렇게 아기 때 탈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좀 큰 덩어리처럼 확 들어가지고 식도에 꽉 막혀서 기도를 그 바로 아래 기도를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집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달려오는 사이에 결국은 숨이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많은 건 아닌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무조건 주고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개껌이 보통 소 가죽으로 돼가지고 이제 아주 질기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도 좋고 또 이빨 건강에도 도움 돼요. 근데 또 이게 덩어리 크게 먹으면 좀 이렇게 좀 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얘가 개들마다 이렇게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게 되면 아주 좋아하는 애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뜯어먹는 애들이 있고 뜯어먹으면 별 탈은 없는데 좀 몇 번 씹다가 이제 물렁물렁 해가지고 약간 부드러워지면 이제 그 덩어리 큰 거를 생각지도 않게 그냥 꿀꺽 생겨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탈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특히 아기 때는 이렇게 그런 소 가죽 단단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껌에 관심이 있으면 줘가지고 줘서 사람이 있을 때 주세요. 주시고 막 물어뜯어가지고 물렁물렁해서 뜯어질 정도 되면 뺏고 새 걸로 갈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한참 물어뜯어가지고 뭐 물렁물렁해지고 뜯어질 정도 되면 또 갈고 이런 식으로 아기 때는 주시고 좀 더 커가지고 자기가 좀 더 커지면 이제 그때는 얘가 이제 조금씩 뜯어먹는 타입이면은 또 끝까지 또 이렇게 뜯어먹으면 뭐 그런 식 좀 주셔도 되는데 뭔가 몇 번 씹다가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성격이면 또 이제 여러 마리가 있으면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딱한 거 큰 거를 그냥 꿀꺽 삼키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먹고서 막 설사하고 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개껌 또 뭐 그런 거 좀 주지 말고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오징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뭐 2개월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이제 뭐 재롱 피고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오징어를 막 씹고 있다가 이거 충분히 씹어서 좀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한참 씹어가지고 좀 덩어리 줬는데 그거 먹고서 안에 이제 그 아기 때는 그 위에서 이제 장 연결되는 부위가 되게 좀 가늘어요. 가늘다 보니까 그런데 꽉 막히고 그게 빨리 해결 안 되면 계속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좀 위험해진 경우도 막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별 생각지도 않았던 거 그런 걸로 해서 막 막혀가지고 막 수술해야 된 경우도 있고 또 사과, 배 뭐 이런 것도 좀 덩어리 큰 거를 그냥 꿀꺽 삼키면 이게 들어가자마자 분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장으로 내려가서 꽉 끼면은 한동안 막 토하고 뭐 이것 때문에 계속 못 먹기도 하고 아기 때 못 먹으면 또 위험해져요. 이렇게 저혈당 이런 걸로. 그래서 심지어는 과일도 좀 많이 주려 그러면 잘게 주고 그리고 떡 같은 것도 이제 좀 크게 생기면 좀 탈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개들마다 이제 막 물어뜯는 애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나무도 물어뜯어가지고 나무 쪼가리 같은 거 자꾸 들어가서 안에 막 장염도 일으키고 뭐 피똥도 싸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바닥에 신문지, 휴지, 뭐 패드 요새 이제 물티슈 많이 사용하는데 뭐 물티슈가 막 안에 들어간 경우 뭐 그래서 수술한 경우도 있고 또 사람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통 뒤집어가지고 막 안에 개껌 잔뜩 들어가서 결국은 너무 날카롭고 빼쭉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해서 돌 빼는 경우도 있고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다 이제 올려놓으시고 입이 안 닿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아기 때는 보통 이제 요 정도 신경을 좀 써주심으로써 위험한 거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